서울의 한 구석진 골목길. 낡은 아파트들 사이로 찬바람이 스며들었다. 가로등 하나만이 어둠을 간신히 밝히고 있는 이곳에서 한 마리의 진돗개가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설화라는 이름의 이 개는 한때 아름다운 흰색 털을 자랑했지만 이제는 더러워진 털 사이로 갈비뼈가 드러나 보였다. 그녀의 눈은 깊고 절망으로 가득했으며 때로는 눈물이 맺히기도 했다. 설화는 찢어진 골판지 위에 누워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대고 있었다. 그 옆에는 헝겊 조각과 낙엽으로 만든 임시 둥지가 있었고 그 안에서는 5마리의 새끼 강아지들이 약하게 울고 있었다. 솜털 같은 털로 덮인 작은 몸들이 추위에 떨고 있었고 배고픔에 지친 울음소리가 골목 끝까지 간신히 들려왔다. 설화는 무한한 사랑으로 새끼들을 바라보았지만 그녀의 시선은 두려움으로 어두워져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젖이 거의 말랐고 힘이 날마다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새끼들, 그녀의 소중한 보물들이 생과 사의 기로에 서 있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골목에 울릴 때마다 설화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짖지도 으르렁거리지도 않았다. 단지 간청할 뿐이었다. 피로에 젖은 그녀의 눈은 지나가는 모든 사람을 따라갔다. 그녀는 조용히 낑낑거렸다. 바람에 흔들리는 가을 잎사귀처럼 떨리는 목소리였다. 하지만 사람들은 시선을 돌렸다. 어떤 이는 발걸음을 재촉했고 어떤 이는 더러운 개와 새끼들을 보며 혐오스럽게 얼굴을 찌푸렸다. 길 잃은 개들이네. 그들은 속삭이며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다. 설화는 그들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들의 무관심을 느꼈다. 거절당할 때마다 날카로운 바늘이 그녀의 심장을 찌르는 것 같았다. 설화는 늘 이런 모습이었던 것은 아니었다. 한때 그녀는 따뜻한 집에 살았고 부드러운 손길이 그녀의 털을 쓰다듬어 주었으며 밥그릇은 항상 가득했다. 하지만 주인이 사라졌다. 죽었는지 버린 것인지. 그렇게 설화는 임신한 채로 거리에 나앉게 되었고 지켜야 할 생명들을 품고 있었다. 그녀는 비를 피해 처마 밑에 숨는 법을 배웠고 쓰레기통에서 남은 음식을 찾는 법을 익혔으며 공격적인 떠돌이 개들을 피하는 법을 터득했다. 하지만 새끼들이 태어난 지금 그녀는 멀리 갈 수 없었다. 새끼들이 그녀의 세상 전부였고 그녀는 그들에게 모든 것을 주었다. 자신의 젖, 자신의 힘, 자신의 희망까지. 그날 저녁 골목은 유난히 적막했다. 찬바람이 아스팔트 위에 낙엽을 휘몰아쳤고 쓰레기통 위에 가로등이 깜빡이며 고르지 못한 그림자를 만들어냈다. 설화는 새끼들에게 몸을 바짝 붙여 체온으로 따뜻하게 해주려 했지만 그녀 자신의 열기도 꺼져가고 있었다. 발소리가 들려왔다. 따뜻한 스카프에 몸을 감싼 젊은 여성이 직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골목을 지나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지은이었고 항상 작은 것들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었다. 창가에 참새, 무거운 짐을 든 할머니, 먹이를 찾는 길고양이까지. 하지만 이날 저녁 그녀는 자신의 생각에 잠겨 있었다. 피로가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설화가 지은을 발견하고 마지막 힘을 모아 일어섰다. 그녀의 다리는 떨렸지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그녀의 눈이 간청하고 있었다. 그녀는 골목의 정적을 가르는 날카롭고 애절한 울음소리를 냈다. 지은이 멈춰섰다. 그녀의 시선이 설화에게 그리고 둥지에서 들려오는 새끼들의 약한 울음소리에게 향했다. 지은의 가슴이 움츠러들었다. 그녀는 길 잃은 개들을 본 적이 있었지만 설화의 눈에 담긴 무언가, 절망과 희망이 뒤섞인 그 무언가가 그녀를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어머, 불쌍해라. 지은이 속삭였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가 한 걸음 다가서자 설화는 긴장했다. 기가 머리에 납작하게 붙었다. 그녀는 두려웠다. 거리에서의 세월이 사람들을 믿지 말라고 가르쳤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새끼들을 보호하며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녀의 시선이 지은과 자신의 아이들 사이를 오갔다. 지은은 설화가 얼마나 말랐는지, 갈비뼈가 어떻게 피부 밑으로 드러나는지 보며 목구멍에 덩어리가 생기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지나갈 수 없었다. 지은이 천천히 쪼그려 앉아 설화를 놀라게 하지 않으려 했다. 그녀는 가방을 열어 점심으로 가져왔던 먹다 남은 샌드위치를 꺼냈다. 급작스러운 움직임을 피하며 조심스럽게 음식을 아스팔트 위에 놓고 뒤로 물러섰다. 설화가 그녀를 바라보았다. 코가 음식 냄새를 맡으며 움직였다.
금주림이 두려움과 싸웠지만 모성 본능이 이겼다. 설아는 한 걸음, 그리고 또 한 걸음 내디뎠다. 마침내 샌드위치를 붙잡아 몇 번의 개걸스러운 입질로 삼켜버렸다. 경계하는 눈길이 지은에게서 떠나지 않았다. 지은은 설아를 지켜보며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개가 어떻게 싸우고 있는지, 새끼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지 보았다. 이 순간 지은은 그들을 차가운 골목에 운명에 맡겨둘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지역 자원봉사자들의 연락처를 찾기 시작했다. 보호소든 도울 수 있는 누구든. 밤이 깊었고 답변은 없었다. 지은이 새끼들에게 돌아가 몸으로 덮어주며 누워있는 설아를 바라보았다. 돌아올게. 지은이 속삭였고 그녀의 목소리는 결의로 가득했다. 약속해. 그녀는 이 가족을 어떻게 구할지 몰랐지만 포기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다. 설아는 마치 그녀의 말을 들은 것처럼 고개를 들었다. 눈물에 젖은 그녀의 눈이 지은의 눈과 마주쳤다. 그 순간 둘 사이에 연결고리가 생겼다. 가늘지만 끊어지지 않는. 지은에게는 긴 밤이었다. 작은 아파트에 누워서도 잠들 수 없었다. 설아의 모습, 눈물로 가득한 눈을 가진 마른 진돗개와 차가운 골목에서 떨고 있는 새끼들의 모습이 그녀를 괴롭혔다. 눈을 감을 때마다 새끼들의 약한 울음소리와 도움을 구하는 어미의 애절한 소리가 들렸다. 지은은 뒤척였다. 그들을 깜빡이는 가로등 아래 두고 온 것에 대한 죄책감으로 가슴이 조였다. 하지만 빈손이 아닌 희망을 가지고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새벽이 되어 하늘이 연한 분홍색으로 물들자 지은은 이미 일어나 있었다. 그녀는 찾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모았다. 이웃집 개를 위해 사두었던 개 통조림, 옷장에 오래된 담요, 물병과 그릇, 동네 상점에서 강아지용 사료 한 포와 고기 퓨레 통조림 몇 개를 샀다. 배낭에 모든 것을 넣을 때 손이 떨렸지만 가슴속에서 작지만 밝은 불꽃 같은 결의가 타오르고 있었다. 골목이 습기와 정적으로 그녀를 맞았다. 아침 안개가 아스팔트 위에 피어올랐고 이슬에 젖은 쓰레기통에서 더 진한 냄새가 났다. 지은은 입구에서 멈춰 설아를 찾았다. 진돗개는 같은 골판지 위에 누워 있었다. 그녀의 몸이 방패처럼 새끼들을 덮고 있었다. 새끼들은 약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들의 울음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였고 지은은 목구멍이 아픔으로 조이는 것을 느꼈다. 설아가 고개를 들었다. 귀가 움직였고 피로에 젖은 눈이 지은의 눈과 마주쳤다. 거기에는 여전히 두려움과 희망이 뒤섞여 있었지만 이제 설아는 울지 않았다. 그녀는 기다리고 있었다. 돌아왔어. 지은이 조용히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가 감정으로 떨렸다. 도와줄게. 그녀는 천천히 쪼그려 앉아 설아를 놀라게 하지 않으려 했다. 배낭에서 고기 퓨레 통조림을 꺼내 열자 음식 냄새가 골목에 퍼졌다. 설아는 긴장했고 코가 향기를 맡으며 움직였다. 굶주림이 두려움보다 강했지만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시선이 음식과 새끼들 사이를 오갔다. 지은이 퓨레를 담은 그릇을 아스팔트에 놓고 물러서서 설아에게 공간을 주었다. 진돗개가 그녀를 바라보았다. 다리가 떨렸지만 모성 본능이 승리했다. 그녀는 천천히 다가갔다. 움직임이 조심스럽고 살금살금했다. 마침내 그릇에 고개를 숙이고 개걸스럽게 음식을 삼키기 시작했다. 지혜는 지켜보며 눈에 눈물이 고였다. 설아가 한 조각 한 조각을 위해 싸우는 모습, 쇠약해진 몸이 약함으로 떨리는 모습을 보았다. 이것은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자신의 아이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준비가 된 어미였다. 지은이 두 번째 그릇을 꺼내 강아지용 사료를 물과 섞어 새끼들이 먹을 수 있는 죽을 만들었다. 둥지에 더 가까이 기어가자 설아가 즉시 고개를 들었다. 귀가 납작해지고 눈에 보호 본능의 불꽃이 번쩍였다. 괜찮아, 아가야. 지은이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아침 햇살처럼 부드러웠다. 내 아기들을 건드리지 않을게. 설아가 그녀를 바라보며 숨이 거칠었다. 지은은 진돗개가 고개를 다시 그릇으로 돌릴 때까지 움직이지 않고 얼어 있었다. 그제서야 지은이 조심스럽게 죽이던 그릇을 새끼들 쪽으로 밀었다. 새끼들의 작은 코가 냄새를 맡으며 움직였고 비틀거리며 음식 쪽으로 기어갔다. 짧은 생에서 처음으로 어미의 약한 젖 외에 다른 것을 먹고 있었다. 약한 울음소리가 조용한 쩝쩝거림으로 바뀌었다. 지혜는 음식으로 범벅이 된 작은 얼굴들과 처음으로 생명의 희미한 빛이 피어오르는 눈들을 보며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설화가 식사를 마치고 새끼들에게 돌아갔다. 시선은 여전히 경계하고 있었다. 그녀는 옆에 누워 몸으로 새끼들을 덮었다. 하지만 이제 눈에 두려움이 덜했다. 마치 지은의 의도를 평가하는 것처럼 그녀를 관찰했다. 지은이 담요를 꺼내 조심스럽게 새끼들을 덮어주며 설화가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자리를 남겨두었다. 진돗개는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 단지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코가 천을 건드리며 마치 고마워하는 것 같았다. 지은은 음식과 담요가 임시 방편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설화와 새끼들에게는 더 많은 것이 필요했다. 따뜻함, 안전, 의료 도움.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아는 자원봉사자들에게 전화하기 시작했다. 지역 보호소에서 일하는 친구 민정이 즉시 전화를 받았다. 설화와 새끼들 이야기를 듣고 이송용 상자를 가지고 와서 수의사와 연락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민정이 경고했다. 보호소가 가득 차 있어서 걔 가족 전체를 위한 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을 거야. 방법을 찾을 거야. 지은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결의로 가득했다. 여기 두지 않을 거야. 도움을 기다리는 동안 지은은 골목에 앉아 설화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진돗개는 마치 변화를 감지한 것처럼 긴장을 풀었다. 새끼들에게 더 가까이 누웠다. 숨이 고르게 쉬어졌고 여전히 불안으로 가득한 눈이 이제 조심스러운 신뢰로 지은을 바라보았다. 지은이 설화를 만지지 않고 손을 뻗으며 조용히 말했다. 넌 강한 아이야. 그들을 보호하려고 모든 걸 했어. 이제 내가 함께할게. 설화가 고개를 기울였다. 귀가 이해하는 것처럼 움직였다. 이 순간 지은은 단순히 인간과 개 사이가 아닌 하나의 목표로 결합된 두 마음 사이의 연결을 느꼈다.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밤새 처음으로 그녀의 영혼이 희망으로 가득 찼다. 설화와 새끼들은 혼자가 아니었고 지은은 무엇이 필요하든 그들을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멀리서 민정의 차 소리가 들렸을 때 지은이 설화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며 미소 지었다. 다 괜찮아질 거야. 그녀가 속삭였다. 약속해. 아침 안개가 걷히기 시작할 때 골목에 다가오는 차 소리가 들렸다. 녹이 쓴 얼룩으로 덮인 낡은 밴이 입구에 멈춰섰고 보호소에서 자원봉사하는 지은의 친구 민정이 내렸다. 그녀의 짧은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고 잠 못 이룬 밤들로 인해 눈 아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지만 눈빛은 결의로 타오르고 있었다. 손에는 큰 이송용 상자와 의료용품이 든 가방을 들고 있었다. 여전히 설화와 새끼들 옆에 앉아있던 지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도움이 왔지만 앞에는 미지의 것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골판지 위에 누워있던 설화가 경계했다. 귀가 머리에 납작하게 붙었고 불안으로 가득한 눈이 민정을 따라갔다. 낡은 담요에 덮인 새끼들이 약하게 울고 있었다. 작은 몸들이 여전히 추위에 떨리고 있었다. 지은이 일어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단했다. 민정아, 여기 있어. 간신히 버티고 있어. 민정이 지은 옆에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시선이 설화에게 떨어졌다. 말랐고 더러워진 진돗개는 자신의 그림자 같았다. 하지만 눈물에 젖은 그녀의 눈은 모성애의 힘으로 타오르고 있었다. 민정이 한숨을 쉬며 얼굴이 어두워졌다. 불쌍해. 그녀가 속삭였다.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그리고 이 아이들 너무 약해 보여. 지은이 고개를 끄덕이며 목구멍에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민정에게 설화를 어떻게 발견했는지, 어떻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간청했는지, 어떻게 자신의 모든 젖을 새끼들에게 주며 자신을 희생했는지 이야기했다. 민정이 들으며 신경질적으로 재킷 끝을 만지작거렸다. 마침내 그녀가 말했다. 지금 당장 수의사에게 데려가야 해. 거리에서 하룻밤 더 보내면 살아남지 못할 거야. 지은이 여전히 조심스럽게 그들을 관찰하고 있는 설화를 바라보았다. 그녀가 진돗개의 작은 신뢰를 얻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송은 시험이 될 것이었다. 설화는 그냥 새끼들을 빼앗기게 두지 않을 것이다. 지은이 설화를 만지지 않고 천천히 손을 뻗으며 조용히 말했다. 아가야, 우리가 도와주고 싶어. 너와 네 아기들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갈 거야. 따뜻한 곳에서 지낼 수 있어. 설화가 고개를 기울이며 코가 움직였다. 마치 지은의 목소리에서 진실성을 감지하려는 것 같았다. 민정이 조심스럽게 이송 상자를 열어 둥지 옆에 놓았다. 부드러운 수건을 꺼내 새끼들을 하나씩 조심스럽게 옮기기 시작했다.
작은 몸들이 너무 가벼워서 거의 무게가 없는 것 같았다. 설아가 긴장하며 몸이 떨렸지만 으르렁거리지는 않았다. 단지 바라보고만 있었다. 눈이 새끼들과 지은 사이를 오갔다. 괜찮아? 지은이 속삭였고 목소리가 떨렸다. 떨어뜨리지 않을 거야. 약속해. 5마리 새끼가 모두 수건에 덮인 채 이송상자에 안전하게 들어가자 민정이 설아에게 돌아섰다. 진돗개가 천천히 일어섰다. 다리가 약함으로 떨렸다. 지은이 설아의 주의를 돌리기 위해 더 많은 고기 퓨레를 앞에 놓았다. 설아가 개걸스럽게 음식을 먹었지만 시선은 이송상자에서 떠나지 않았다. 지은과 민정이 눈을 마주치며 가장 어려운 부분이 앞에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 우리가 조심스럽게 하면 새끼들을 따라갈 거야. 민정이 희망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새끼들을 우리보다 더 신뢰하니까. 지은이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이송상자를 들어 설아가 새끼들을 볼 수 있게 했다. 진돗개가 즉시 앞으로 나아갔다. 코가 거의 철망에 닿을 정도였다. 지은과 민정이 펜을 향해 천천히 움직였고 설아가 놀라지 않도록 했다. 다행히 그녀가 따라왔다. 걸음이 불확실했지만 결단력이 있었다. 차에 도착했을 때 민정이 뒷문을 열었고 지은이 이송상자를 안에 놓았다. 설아가 멈춰섰다. 귀가 움직였지만 지은이 옆에 무릎을 꿇었다. 이리 와 아가야, 그녀가 말했다.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함께 가자. 설아가 지은을 바라보고 그 다음 이송상자를 보더니 마치 선택을 한 것처럼 펜 안으로 뛰어올랐다. 새끼들 옆에 누워 방패처럼 몸으로 덮어주었다. 지은과 민정이 문을 닫으며 안도와 불안이 뒤섞인 채 심장이 두근거렸다. 지은이 설아 옆에 앉아 진돗개를 안심시키기 위해 이송상자 가장자리에 손을 올려놓았다. 벤이 출발했고 차갑고 절망으로 가득했던 골목이 뒤로 사라졌다. 동물병원은 30분 거리에 있었다. 도착했을 때는 아침이 완전히 밝아졌고 첫 햇살이 회색 구름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다. 페인트가 벗겨진 작은 건물인 병원은 민정에게 친숙한 곳이었다. 이곳에서 여러 번 길 잃은 동물들을 구했었다. 수의사인 김 선생님이 입구에서 그들을 맞았다. 설아와 새끼들을 보자 그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상태가 심각하네요. 지은과 민정이 이송상자를 들고 있는 동안 설아를 살펴보며 말했다. 어미는 극도로 쇠약하고 새끼들은 위험한 상태입니다. 즉시 검사를 해야 합니다. 지은이 가슴이 조이는 것을 느꼈다. 진료대에 누워있는 설아를 바라보았다. 두려움으로 가득한 눈이지만 저항하지 않았다. 새끼들이 별도의 방으로 옮겨지자 설아가 조용히 낑낑거렸다. 시선이 새끼들을 따라갔다. 지은이 처음으로 용기를 내어 설아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설아가 움찔했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잘했어, 아가야.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들을 구할 거야. 김 선생님이 검사를 시작했다. 설아는 너무 약해서 주사기를 통해 액체 영양분을 공급해야 했다. 검사 결과 탈수, 빈혈, 영양실조로 인한 감염이 확인되었다. 새끼들도 살아있기는 했지만 기아와 저체온증으로 고생하고 있었다. 김 선생님이 지은과 민정을 바라보았다. 엄격한 표정이지만 눈에는 연민이 담겨 있었다. 다행히 발견해 주셨습니다. 그가 말했다. 하루 이틀만 더 늦었다면 그는 말을 잇지 않았다. 하지만 지은은 이해했다. 지은이 병원 복도에 서서 손이 떨렸다. 유리창 너머로 진료실에 있는 설아를 바라보았다. 쇠약한 몸, 여전히 새끼들을 찾는 눈. 그들의 생명에 대한 걱정이 결의와 뒤섞였다. 이것이 여정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끝까지 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설아와 새끼들은 생명의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었고 지은은 그들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었다. 일주일 후 김 선생님이 보호소로의 이송을 허가했다. 도시 외곽에 기울어진 울타리로 둘러싸인 낡은 건물인 보호소는 가득 차 있었지만 민정이 관장을 설득해 설아와 새끼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했다. 지은과 민정이 우리를 준비했다. 따뜻한 담요, 물그릇, 지프로 만든 부드러운 깔개. 벤이 보호소에 도착했을 때 지은이 뒷문을 열었다. 심장이 설렘으로 뛰었다. 여전히 경계하는 설아가 차에서 나왔다. 코가 즉시 새끼들이 우는 이송상자 쪽으로 향했다. 한 발짝도 떨어지지 않았다. 눈이 지은과 민정의 모든 움직임을 따라갔다. 집에 온 걸 환영해, 아가야. 지은이 조용히 말하며 이송상자를 우리에 놓았다. 설아가 안으로 들어갔다. 발이 불확실하게 움직였지만 담요의 따뜻함을 느끼자 누워서 새끼들을 몸으로 덮었다.
한 달 만에 처음으로 안전한 곳에 있었다. 춥지도 배고프지도 위험하지도 않은 곳에. 지은이 우리 격자 옆에 앉아 손을 올려놓았다. 설아가 그녀를 바라보았고 여전히 피로에 젖어 있지만 눈에 신뢰의 빛이 스쳤다. 지은이 미소 지으며 목구멍에 눈물이 맺혔다. 해냈구나, 설아야. 그녀가 속삭였다. 그들을 지켜냈어. 보호소에서 그들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액체 음식을 먹던 설아가 점차 고형 음식으로 넘어갔다. 한때 엉클어지고 더러웠던 털이 빛나기 시작하며 자랑스러운 숲속 늑대를 연상시키는 아름다운 흰색을 드러냈다. 여전히 말랐지만 움직임이 확신에 차게 되었고 한때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눈이 이제 따뜻함으로 빛났다. 새끼들은 매일 자랐다. 다리가 튼튼해지고 털이 두꺼워졌으며 호기심이 그들을 우리 탐험으로 이끌었다. 부드러운 짚에서 비틀거리고 넘어지며 놀았다. 지은이 그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었다. 구름, 별이, 햇님, 달이, 바람이. 그들의 서툰 놀이를 볼 때마다 미소를 참을 수 없었다. 민정과 다른 보호소 직원들이 가족을 돌보는 것을 도왔지만 지은이 그들의 주요 수호천사가 되었다. 퇴근 후 매일 와서 새끼들을 위한 장난감을 가져오고 우리를 청소하고 설아와 앉아 친구처럼 이야기했다. 처음에는 모든 소음에 움찔했던 설아가 편안해지기 시작했다. 지은의 손에서 음식을 받는 법을 배웠다. 어느 조용한 저녁, 보호소가 잠잠해졌을 때 설아가 조심스럽게 지은의 무릎에 머리를 올렸고 따뜻한 숨결이 그녀의 손에 닿았다. 지은이 얼어붙었다. 이 순간을 놓칠까봐 두려웠다. 설아를 쓰다듬으며 자신의 마음이 따뜻함으로 가득 차는 것을 느꼈다. 나를 믿는구나? 그렇지? 지은이 속삭였고 눈이 빛났다. 우리가 제대로 해낼 거야. 하지만 설아와 새끼들을 돌보는 것은 기쁨만이 아니라 시험이기도 했다. 새끼들은 몸무게가 늘고 있었지만 여전히 취약했다. 그중 하나인 별이가 다른 새끼들보다 약했고 지은은 별이가 놀이에서 뒤처지는 것을 불안하게 지켜보았다. 정기적으로 보호소를 방문하는 김 선생님이 별이에게 특별한 돌봄이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설아는 마치 이를 감지한 것처럼 별이에게서 떠나지 않았고 다른 새끼들보다 더 자주 핥아주며 몸으로 덮어주었다. 지은과 민정이 계획을 세웠다. 별이를 위한 추가 영양, 따뜻한 핫팩, 정기 검진. 지은은 새끼를 걱정하며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별이의 약한 울음소리 하나하나, 새로운 발걸음 하나하나가 그녀에게 희망을 주었다. 보호소에서 설아와 새끼들은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았다. 어려운 사례들에 익숙한 직원들도 진돗개의 끈기에 감탄했다. 진짜 영웅 엄마네요. 민정이 설아가 새끼들과 놀며 코로 부드럽게 밀어주는 모습을 보며 말했다. 하지만 지은은 보호소가 끝이 아니란 것을 알고 있었다. 설아와 새끼들은 진정한 집을 가질 자격이 있었다. 그들을 사랑하고 보호할 곳을. 그녀는 SNS에 광고를 올리며 잠재적인 입양 가족을 찾기 시작했지만 이 가족과 헤어져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찢어졌다. 어느 저녁 우리 옆에 앉아있을 때 지은은 설아가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알아챘다. 이제 맑고 깊어진 눈에 감정이 가득했다. 두려움도 절망도 아닌 감사와 비슷한 새로운 무언가였다. 설아가 조용히 낑낑거렸다. 꼬리가 살짝 움직였고 지은의 영혼이 빛으로 가득 찼다. 설아가 더 이상 골목의 그 무서워하던 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강하고 아름다우며 새로운 삶을 위한 준비가 된 개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럼에도 지은은 불안함을 떨쳐낼 수 없었다. 이 가족에게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집을 찾아줄 수 있을까? 보호소를 떠날 때 별들이 이미 도시 위에 빛나고 있었다. 하늘을 바라보며 설아와 새끼들을 생각했다. 그들의 변화는 기적이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에게 안전을 약속했고 이 약속이 밤의 등대처럼 그녀를 앞으로 이끌고 있었다. 설아와 새끼들이 보호소에 정착한 지 한 달이 지났다. 그동안 그들의 삶은 회색 가을이 따뜻한 봄에 자리를 양보한 것처럼 변모했다. 한때 말랐고 무서워했던 설아는 이제 건강으로 빛났다. 햇빛 아래 숲속 시냇물처럼 빛나는 아름다운 흰 털, 한때 눈물로 가득했던 눈이 이제 자신감과 따뜻함으로 빛났다. 새끼들인 구름, 별이, 햇님, 달이, 바람이는 연약한 털뭉치에서 장난기 많고 활발한 새끼들로 자랐다.
다리가 튼튼해지고 꼬리가 작은 빗자루처럼 흔들리며 즐거운 짖음이 보호소를 기쁨으로 가득 채웠다. 가장 약했던 별이도 형제자매들을 따라잡았고 눈에 장난기가 가득했다. 지은은 매일 보호소에 왔다. 그녀의 마음은 보이지 않는 실로 이 가족과 연결되어 있었다. 새끼들과 놀고 간단한 명령을 가르치고 이제 신뢰하며 무릎에 머리를 올리는 설아를 쓰다듬었다. 하지만 미래에 대한 생각이 지은을 괴롭혔다. 보호소는 가득 차 있었고 직원들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설아와 새끼들은 진정한 집을 가질 자격이 있었다. 보호받는 존재가 아닌 가족으로 소중히 여겨질 곳을. 어느 날 아침 민정이 미소를 띠며 설아가 그릇을 치우는 우리로 달려왔다. 지은아, 소식이 있어. 그녀가 흥분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경기도에 사는 가족이 설아와 모든 새끼들을 함께 데려가고 싶어 해. 모두 함께. 지은이 얼어붙었다. 심장이 한 박자 건너뛰었다. 리직과 햇님이 낡은 장난감을 두고 씨름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던 설아를 바라보았다. 기쁨이 불안과 뒤섞였다. 설아가 보호소를 떠나는 것에 동의할까? 새 주인들이 그녀만큼 돌봐줄까? 민정이 그녀의 마음을 읽은 것처럼 덧붙였다. 좋은 사람들이야. 정원이 있는 큰 집이 있고 2명의 아이들이 있으며 개 키우는 경험도 있어. 내가 올린 게시물을 보고 설아에게 반했대. 지은이 고개를 끄덕이며 눈이 빛났다. 꿈꿔왔던 기회라는 것을 알았지만 작별이 견딜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날 가족이 보호소에 왔다. 중년 부부인 준호와 수연, 그리고 10살 소녀 민서와 6살 남자아이 현우였다. 설아와 새끼들을 보자 그들의 눈이 빛났다. 새로운 사람들을 감지한 설아가 경계했지만 지은이 옆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괜찮아, 설아야. 좋은 사람들이야. 너희에게 집을 줄 거야. 가족의 어머니인 수연이 쪼그려 앉아 손을 내밀었다. 설아가 잠시 망설이다가 그녀의 손가락 냄새를 맡고 살짝 꼬리를 흔들었다. 흥분을 억누르는 아이들이 새끼들을 쓰다듬자 새끼들이 즉시 그들의 손을 핥기 시작했다. 지은이 지켜보며 마음이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채 조였다. 설아가 안전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보았고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이사는 다음 주로 예정되었다. 지은이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는 것을 도왔다. 목줄, 장난감, 사료 비축분. 보호소에서의 마지막 날, 지은은 우리에서 설아와 함께 앉아 있었다. 손이 진돗개의 따뜻한 털을 쓰다듬고 있었다. 새끼들이 둥글게 모여 잠들어 있었다. 숨소리가 고르게 들렸다. 설아가 지은을 바라보았다. 깊고 맑은 눈에 감정이 가득했다. 조용히 낑낑거리며 지은의 손을 핥았다. 마치 고맙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 지은이 눈물을 참지 못했다. 넌 내 인생을 바꿨어, 설아야. 그녀가 속삭였다. 너희 모두가 바꿨어. 새 가족과 함께 벤이 떠나며 설아와 새끼들을 데려갔을 때 지은은 보호소 문에 서서 먼지 날리는 길을 바라보았다. 가슴이 비어 있었지만 그 공허함은 밝았고 희망으로 가득했다. 그들에게 행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몇 주 후 지은은 수연으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설아와 새끼들이 새 집에 잘 적응했다고 했다. 넓은 정원에서 뛰어놀고 부드러운 매트에서 잠들며 아이들이 그들과 노는 것을 좋아한다고 했다. 한때 자랑스럽고 자신감 넘치던 설아가 가족의 중심이 되었고 자라나는 새끼들이 집을 웃음과 짖음으로 가득 채웠다. 편지에는 사진이 들어있었다. 설아가 새끼들에 둘러싸여 잔디 위에 누워 있었다. 눈이 평안함으로 빛나고 있었다. 지은이 사진을 가슴에 품으며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설아를 처음 만났던 그 골목을 지날 때마다 지은은 멈춰섰다. 이제 그곳에는 골판지도 쓰레기도 없었고 깨끗한 아스팔트와 가을 낙엽의 희미한 향기만 있었다. 하지만 설아와 새끼들의 기억이 길을 밝히는 별처럼 그녀의 마음에 살아있었다. 이 이야기는 지은에게 가장 어두운 시간에도 연민으로 가득한 한 마음, 한 행동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지은은 계속해서 보호소와 함께 일하며 다른 동물들을 도왔다. 그녀의 헌신은 일반적인 돌봄을 넘어섰다. 한 번에 한 동물씩 삶을 바꾸겠다는 결의로 가득했다. 힘들 때마다 설아와 새끼들을 떠올렸다. 어떤 친절한 행동도 너무 작지 않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존재들이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지은뿐만 아니라 그것을 들은 보호소의 모든 사람에게 희망의 등대가 되었다. 이것은 힘과 사랑과 인내의 증언이었고
그들을 알았던 모든 사람의 마음에 살아갈 유산이었다. 지은은 자신의 도움이 필요한 더 많은 동물들이 앞에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설아와 새끼들의 이야기가 그녀에게 힘을 주었다. 이것은 단순한 해피엔딩이 아니었다. 이것은 사랑의 승리였고 가장 약한 존재도 누군가가 그들을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면 자신의 집을 찾을 수 있다는 증명이었다. 그리고 이제 영원히 이 가족과 연결된 지은은 그들의 삶의 일부가 될 수 있게 해준 운명에 감사했다.